안녕하세요. 대문면 통화 만난 사람들 유진상입니다. 요즘 이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벤처스 포럼의 고영하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고벤처스 포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일반인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벤처 포럼은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 또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창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분들, 또 창업하는 분들한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간에 네트워킹하고 좋은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생태계 모임입니다. 저희 모임이 만들어진 지는 5년이 됐고, 지금은 매달 마지막 화요일날 그 행사 내용을 보면은 1시간 반 정도의 이게 창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연이 있으시고, 또 참석자 전원 3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참석자 전원이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강연회에 가게 되면은 강연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그냥 그거 끝나면 서로 헤어져 버리니까 그 네트워크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석자 전원이 자기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끼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서로 필요로 한 사람들 찾아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10초 자기소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매달 한 6, 7개 팀의 신생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의 자기 그 회사를 소개하는 5분 스피치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 투자자들이 앉으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상당히 그 투자에 있어서는 전문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콜리지 인베스트먼트의 권혁대 대표, 또 본엔젤스의 강석근 이사, 아블라 컴퍼니의 노정석 대표, 이분들이 그 창업하는 분들한테 커멘트, 어드바이서, 멘토링 뭐 이런 걸 해주시는 거죠. 그런 모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신 지가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5년 전에 이제 고벤처 포럼을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그렇죠. 그때 그때보다는 지금 창업 열기가 훨씬 달아오르고 있고, 또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정부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창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벤처 포럼은 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좀 가시게 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벤처 포럼은 지금 처음부터 해왔던 대로 이렇게 창업 생태계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죠. 해나갈 거고, 이 창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크게 지금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게 지금 일본이 대단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25년 전에 1987년도에서 90년 사이에 그때는 일본에 정말 우길승천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소니가 미국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이고 일본의 미쓰비시가 뉴욕 맨하탄의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 일본의 자본과 기업들이 미국을 정말 파죽지세로 사들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금방이라도 미국을 뛰어넘을 듯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뭐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 일본이 지금 20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일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울어지는 네. 점으로 가는 네.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아직도 그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 그리고 저는 20년 전에 일본이 지금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이 정말 정말 대한민국 건국이를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뭐 이리저리. 근데 20년 후에 과연 우리가 일본같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창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20년 전에 소니나 토요타, 뭐 혼다, 미쓰비시, 뭐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주도해서 일본 경제를 주도해 왔는데, 일본은 그 혁신이 국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또 기업 내부적으로만 혁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기업들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관료화되어 있고 또 파벌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혁신은 결국 개인의 창의력, 상상력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은 그 혁신이 큰 조직에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게끔 창업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오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혁신 역량을 대기업들이 M&A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족한 혁신 역량을 보충해서 끌고 나가는 게 미국 대기업들이죠. 그게 이제 IBM 같은 경우는 100년 된 기업입니다만 지금도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은 세계 뽑으라고 하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렇죠? 지금 일본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뽑으라고 하면 지금도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그 기업들이 다 100년 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은 뭐 페이스북 10년도 안 됐죠. 구글 20년 안 됐고 애플 한 30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시면은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어. 한국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어디죠? 삼성현대, LG SK. 그게 다 50년 넘은 기업들이죠.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형이 되겠어요? 미국형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일본형이죠. 일본형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방향을 미국형으로 틀어야 돼요. 틀려면 결국은 창업 문화가 활성화돼야 할 거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 뭡니까? 고시어죠. 일본의 제일 똑똑한 사람 지금도 고시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일 똑똑한 아이들은 뭡니까? 벤처하고 창업을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똑똑한 아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고벤처 포럼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대한민국의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업을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분위기 자체가 또 벤처가 되게끔 또 만들어져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조금 벤처가 이렇게 붐을 일기에는 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뭐 일시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뭐 이렇게 좀 진흥책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창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게 누구 몇몇 사람이 뭐 힘 좀 쓴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오로지 수능, 국영수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교육만 받죠. 아예 창업이나 기업가정식 교육은 빠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들 꿈속에 창업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창업을 안 해요. 창업 생각도 안 하고 네. 그저 얘들은 우리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 방정식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시, 의사, 뭐 대기업 취업. 우리 부모들은 다 그것만 오르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업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 유치원 다닐 때부터 게임을 통해서 비즈니스 게임을 통해서 그런 기업 활동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애들이 그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의 위인전들 읽으면서 꿈을 키우고 또 창업 교육이나 기업가 중심 교육을 정부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감각을 익혀가고 스스로 창업도 한번 해보고 그런 속에서 똑똑한 아이들이 창업 전선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이 창업에 대해서 우리 자식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창업한다고 하면 80~90%가 반대하는 문화입니다. 보따리 세도 풀고 알고 그렇죠?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의 의식을 또 변화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 정식 과목으로서 창업 과목이 있고 이것도 여기서 점수 잘 받아야지 또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젊은 아이들이나 또 부모들한테도 그것이 제대로 이제 교육으로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교육 시스템에 창업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창업에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창업에다 실패해도 모랄 해저담 없다고 보면은 엔젤 투자자가 30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계속 대줍니다. 네. 오히려 창업 한 번 했다가 실패한 친구들한테 더 점수를 주고 더 투자를 많이 해주는데 미국의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드머니를 대줄 수 있는 엔젤 투자자가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창업하겠다는 친구들한테 뭐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든 뭐든 간에 한 뭐 5천만 원, 1억 정도 지원해주고 대신에 보증을 쓰라고 합니다. 네. 실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뭐 중진공 이런 데서 돈을 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창업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거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은 엔젤 투자자들이 30만 명이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열정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 엔젤 투자자들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도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뭐 실패하더라도 모랄 해저드만 없었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만 없이 망했다 그러면은 그 실패의 경험을 높이셔가지고 또 투자해주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투자가 도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엔젤 투자, 종잣돈 이것이 지금 투자가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엔젤 투자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엔젤 투자자들을 어떻게 많이 양성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마침 작년부터 정부가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엔젤 투자해주면 1대1로 정부에 매칭해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엔젤 투자자가 적은 상황에서 엔젤 투자 재원이 작은 상황에서 정부가 매칭을 좀 해줘서 그건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줘야 할 거고 두 번째는 엔젤 투자자를 어떻게 많이 양성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사업을 벤처를 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정부에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뭐 2천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총 1억이라고 하면 이거를 뭐 한 10팀한테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지금 벤처를 열고 한 2, 3년 정도 지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좀 내놓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뭐 저는 뭐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그걸 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투자에 가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엔젤 투자가 있고 하나는 벤처 투자가 있고. 벤처 투자는
이 소위 LP, 그러니까 돈을 대주는 사람들,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벤처 투자자들은. 이게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엔젤 투자는 자기 돈이 있는데 그렇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젤 투자자들은 어쨌든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그 사람을 어쨌든 투자해놓고 가만 놔두지 않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성공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쨌든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죠. 근데 벤처 투자는 남의 돈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열정이나 이런 게 부족해. 그러니까 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정말로 이건 정부가 자기가 뭐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열정이나 노하우나 이런 게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집행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그런 그 새로운 젊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줄 때 그런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엔젤 투자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게끔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액수는 지금 미국의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3만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 투자해 주는 거거든. 또 집은 한 5, 6%씩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투자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완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투자해 주는 거란 말이야.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이디어 보고 이 친구들 팀을 보고 이 친구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보고 투자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뭔가를 정말 해보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건 좋은 일이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대주는 것은 설사 그 친구도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부에서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고 또 어느 정도 커온 다음에 투자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선은 어쨌든 씨앗이 많아야지, 양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큰 놈만 해주겠다 그러면은 발화가 안 될 거 아니야, 씨가 안 뿌려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고, 저는 가능하면은 많은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양적인 팽창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대보증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그때 이민아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이 없어져야 우리나라에서 벤처 투자가 더 활발히 일어날 거다라는 한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정부에서 그 연대보증 없애겠다라는 발표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거 들으시고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지. 아직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개선해요.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그게 쉽게 안 변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선진국의 경찰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경찰들하고 우리 이제 뭐 대한민국 경찰이나 비하하는 건 아닌 거고, 뭐 후진국 경찰하고 비교해 보면은 후진국 경찰은 잡아다가 무조건 때리기부터 한다고 자만지하고 그러자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 그렇죠. 괴롭히는 게. 괴롭혀가지고 뭐 범죄 자백시켜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한 거고. 선진국 경찰들은 현장 조사를 다 하고 과학적으로 다 유추해보고 해서 그런 지능적인 어떤 노하우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의 범죄를 확인시켜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그 경험도 축적이 되고 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이템 보는 눈이. 그런 눈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거든. 그런 눈이 있으면은 그러면 투자해주면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정부라는 것은 야, 돈 뭐 이번에 500억 배정할 테니까 이거 빨리 투자해라. 알아서 집행해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선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그냥 막 뿌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죠.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또 그 사이에 부패가 있고 그 사이에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지 아는 놈들 막 돈 주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열정을 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네. 뭔가 그런 어떤 다른 사례들도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네.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돈만 주고 집행하라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소위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 선진국 금융회사들하고 대한민국 금융회사들하고 차이가 그게 있거든. 대한민국 금융회사들은 무조건 담보 잡고 돈 집어넣는 거 네. 빼놓고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그 자본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아니고 네. 돈 벌 수 있는 그 유능한 기업을 신용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봐가지고 보증이 없이도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키워서 찾아가는 이런 그런 기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겠죠. 고벤처스 포럼이 해야 할 그 몫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인식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뭐 경험은 있는 거죠. 외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네. 뭐 이게 제가 뭐 무리를 한다고 해서 이건 뭐 제가 아무리 의욕 과잉이 된다고 해서 네. 이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뭐 저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해오던 대로 제가 이걸 무슨 뭐 이런 지금 현재 어떤 네. 고벤처 포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니까 제가 2007년도에 이 고벤처 포럼을 시작을 할 때는 네. 단순히 제가 이제 그때 나이가 55이었어요. 네. 그리고 하던 회사가 하나TV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SK텔레콤으로 넘어가게 네.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만두게 되는데 저도 이제 어차피 뭐 제가 SK 가서도 한 1년 있다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만두고 뭘 할 것인가 고민해 보다가 이게 인생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옛날 같이 뭐 한 60, 70에 그냥 살다 가면은 네. 그러면 나도 55이니까 15년 놀다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거 100살, 120살,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데 네. 앞으로 뭐 55세 100살이면 45년을 살아야 한다는데 그걸 그냥 산에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살 수는 없을 것 네, 같더라고. 네. 근데 친구들 주변 선배들 다 그렇게 살던데 그거 정말 아주 지겨운 삶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올라오면서 남은 세상을 좀 더 의미있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놀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뭐 늙은이하고 젊은이들이 놀아줄 일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젊은이들하고 놀 것인가 이 생각해 보니까 네. 젊은 창업하는 친구들은 내가 도와주면 그러면 그 친구들도 좋고 나도 좋고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창업한 친구들 한 7명을 내가 매달 저녁에 밥 살 테니까 네. 한 번씩 모이자 해갖고 모았어. 그 모아가지고 음식점에서 밥 먹으면서 그래 너는 뭐니 너는 뭐니 해가지고 물어보고 그 네.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뭐 아이디어 뭐 열정 뭐 기술 이런 건 있지만은 네. 그 말고도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필요한 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빈 부분을 내가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했지. 그 친구들은 도움이 되거든. 뭐 사람도 소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지 친구들 한 명씩 막 불러 모으더라고. 창업하는 친구들. 그게 모여서 뭐 한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00명 모이는 네. 그런 모임으로 발전한 것이지 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창업 생태계를 네.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창업 문화에 나름대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네. 근다고 해서 뭐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고 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양만큼만 제가 열심히